네, 저입니다. 네, 저는 예방의학 전문의, 그것도 직업환경의학 전문의입니다. 처음 들었었죠. 살면서 의사는 꽤 많습니다. 한 번씩은 많는데요. 왜 예방의학 전문의, 직업환경 전문의라는 타이틀을 가진 사람은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몇 분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의사를 가지고 이사 비영리법, 돈 안 되는 비영리법인데 이사가 됐다는 사람은 글쎄요, 한 1000만 분 일쯤 될까요? 국내에서 최초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했던 일은 공장을 돌아다니면서 작업 환경을 보고 유기 원재가 많은지, 중금속이 많은지, 시끄러운지, 온도가 높은지 뭐 이런 작업 환경을 보고 근로자 건강 상담을 하고 또 병원에서 저렇게 근로자 건강 진단사업에 여기는 학생이시면요 다양한 건강 진단을 했습니다. 또 의대 교수이 됐거든요. 그래서 절반 이상이 좋은, 지금 여러분 반짝반짝 눈을 흔들어 계시는데 절반 이상이 좋은 의대생들을 앞에 두고 줄리아 로버츠 주연의 에린 로버츠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 이야기를 침을 튀겨가며 열정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카드뮴 중독에 대해서 강의도 하던 대학 교수가 됐어요. 그 논문 저 연구실이죠. 저 많은 책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열심히 읽으면서 논문 작업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 잘 나가던 젊은 의학자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염색봉에서 발생한 직업성 방광암을 사회 보고했던 젊은 의학자이기도 했지요. 이 병원에 근무하기 전에는요, 대기업, TV를 만드는 공장에서 공장의사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지금 상상도 못하겠지만 사무실에서 회의할 때 담배를 폈었어요. 금융운동 시작을 했습니다. 그 덕에 한국금융운동협회에서 감사패를 받았어요. 그때 제가 속한 팀장이 선생님, 남편분 담배 피시고 아니요, 담배를 핍니다. 왜 남편은 금연을 안 시키시나요?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제 남편 여전히 해열사입니다. 네. 그리고 직무스트레스 학회 창립 멤버로서 연구활동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했죠. 근로자 건강교육을 열심히 나갔습니다. 그러면 직무스트레스 교육 열심히 하죠. 항상 놓치지 않고 이야기했던 것이 삶의 의미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 상황이 점점 좀 힘들어갔어요. 연구활동하고 공부를 하기 힘들어졌죠. 그래서 저는 일과 가정이라는 그 양기, 그 두 가지 사이에 힘들게 사는 아이 엄마에게 됐고, 일의 의미가 사라지니까 삶의 의미조차도 혼돈 속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직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아이 양육이라는 그럴싸한 일이고요. 이게 2007년까지 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소개했다시피 2010년부터 산업법인 더 나은 세상을 공간 이사를 활동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쩌다가 제가 이렇게 됐을까요? 어쩌다가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아시듯이 하나는 뜻밖의 이유, 또 하나는 어찌된 이유. 사람들이 물을 때는 어찌된 이유를 모르게 됩니다. 근데 제가 어쩌다가라고 얘기할 때는 뜻밖의 우연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뜻밖의 우연이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유로 만들었던 것이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렇게 의사에서 이사로 저는 자발적 변형, 우발적 마주침이라고 얘기하죠. 그 우발적 마주침을 확 잡아서 새로운 삶을 사는 면역자가 되었습니다. 왜 저는 트랜스포메이션을 얘기하냐면요. 의사라는 저의 정체성의 성질은 여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고 1학년 시절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서 생생한 목소리가 들렸죠. 의사가 되어라. 신의 계시였습니다. 진짜 신의 계시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다녔던 학교가 카톨릭 학교였어요. 물론 땡땡이로 갔지만 카톨릭 학교였고 나름 종교의 굉장히 심취하듯이 되리라 신의 계시로 남을 위한 삶을 사는 의사가 이렇게 신의 소명을 받고 생각했습니다. 그거는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에 따른 산티아고 콤포스텔라로 가는 그 길을 다녀온 이후에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생겼죠. 그때 생각해 보니까요. 중립적인 위치에 서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의사가 되는 길이더라고요. 살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그 이야기를 솔직하게 얘기를 못했느냐. 너무 없어 보이잖아요. 의미를 부여하고 싶었거든요. 저에게는 삶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의대생 시절에 진료소 활동을 한 것, 그 다음에 예방의학 전문의, 직업환경 전문의가 되었던 선택, 의사가 된 이후로 10여 년을 넘도록 외국인 근로자들, 이주 노동자들 무료 진료소 활동한 이 모든 것들이 삶의 의미를 추구했던 제 욕구에 붙었다는 것입니다. 생존 욕구와 저에게는 생존 욕구와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저희 집에 보는 종이신문 딱 한 가지였습니다. 거기 신문사 모토가 왼쪽 상단에 제일 그 상자에 밥점 일점 꿈, 그 밑에는 보수와 진보를 넘어 내 일을 통하여 내일을 지향한다. 이런 말이 멋진 말이 있습니다. 그 신문 모토를 본 이후로 저에게는 밥과 일과 꿈이 하나 되는 저 지점에서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저는 운 좋게도 20대와 30대를 저 세 가지가 한 곳에서 만난 지점에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꿈이 사라진 거죠. 꿈이 사라져도 살 수가 있더라고요. 되게 꿈없이 어떻게 사는다고 말했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 아마 지금까지 사시면서 너 꿈이 뭐냐? 에이, 꿈도 없이 어떻게 살아? 젊은이라면 꿈을 가져야 돼. 이렇게 강요를 많이 당했겠죠.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요, 꿈이 없어도 살 수는 있었습니다. 꿈이 없다고 좌절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새로운 꿈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말의 세계, 의식의 세계로 나오지는 않아도 이것이 꿈속 꿈이 알아왔었던 것입니다. 마치 제 수많은 시간들이었어요. 40세가 되던 해였습니다. 사직하고 1년이 지난 새해 소망으로 세 가지를 적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책을 사랑하되 사람을 더 사랑하자. 굉장히 멋진 말이죠. 제가 생각해보는 거예요. 어쩌다가 저런 말이 떠올랐을까요? 제가 살면서 숱한 어려움을 나름대로 겪다가 가장 세게 느꼈던 것이 저무렵이었습니다. 아이의 사춘기와 저의 사춘기가 겹치는 시절이었는데요. 대부분의 답을 제가 책에서 찾았습니다. 책으로 충분했어요. 그런데 그 시점쯤 되니까 책만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지점이 한계에 달아갔던 거죠. 사람 속에서 문제가 생기고 사람 사이에 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모르겠다. 좋아. 다 덤벼. 한번 맞아보지. 다 오라니까. 이러니까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사람들이 때로 몰렸습니다. 2009년 초에 우연히 카우치서핑이라는 사이트를 알게 됐습니다. 배낭여행자들을 저희 집에 공짜로 재우고 하는 거죠. 이들을 통해서 제가 가진 소중한 개념 하나가 뭐냐면 공정여행과 공정무역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공정여행이라고 하면 탄소 소비를 줄이고 현지인들에게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는 책임있는 여행이잖아요. 근데 그 의미 외에도 저에게는 지역 주민들이 운영하는 숙소에서 잠이죠. 지역민들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밥을 먹고 지역 사람들이 북적이는 시장에 가서 그 사람들의 냄새를 맡고 그 사람들의 말소리를 듣는 그것이 더 매력적인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집에 왔던 첫 번째 카우치서핑이었습니다. 2살 무렵에 프랑스로 입양간 프랑스 청년 램이고요. 그의 프랑스인 대표였습니다. 그의 한국 이름은 전도영입니다. 그는 이 두 커플은 1년간의 세계 배낭여행을 계획하고 출발했던 중에 부산에 왔습니다. 자신의 생모를 찾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자신이 버려질 것인지 아니면 잃어버려질 것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못 만났습니다. 왜 전도영이냐? 김이 박성도 맞는데 당시 대통령이 전시였습니다. 길에서 버려진 아이라는 길에서 발견된 아이라는 뜻이지만 그레인백이 그렇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너는 길을 걷는 빛나는 아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었더니 정말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덤으로 보너스 하면서 한국에 유명한 여배우가 있는데 너 누나야 전도연. 이 무렵에 만났던 사람들 중에 마을 공동체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한 대구에서 한 1시간 더 넘지 않는 공도에다가 마을을 하나 통째로 짓고 모여서 오성도순 문화 갈등협동 살죠. 거기에는 법대 교수도 있었고 NGO 활동가, 목수, 교사, 경찰관 주부가 있었습니다. 같이 모여서 매달 공부도 하고 그리고 큰 종이에 여기는 식당, 여기는 파가소, 여기는 빨래터 이렇게 그림도 그렇게 꿈을 꿔왔습니다. 모임 이름은 마을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때는 전 열심히 참여하진 않았죠. 뭔가 답답했습니다. 돌파 버튼을 했어요. 상황을 바꾸든지 저 자신을 바꾸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길이 없었어요. 상황을 바꿀 수는 없으니까 저를 변화시키고 싶어서 까미노에서 함께하고 순례길을 떠났습니다. 2005년 초였습니다. 첫날 프랑스 길을 갔는데요. 첫날 피레뉴산에 왔습니다. 그게 5시도 안 돼요. 저는 일주 그 전날 너무 흥분해서 잠을 못 잤나 봅니다. 생장도 삐뽀르라는 출발지 마을에서 피레뉴산 입구까지 한 30분 걸어가야 됩니다. 저 혼자 씩씩하게 걸어갔습니다. 갑자기 어둠을 보고 발길이 딱 멈췄습니다.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었던 거죠. 두려움이 저를 멈추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한 30분 기다리는 동안 저렇게 배낭을
얘기도 쓰고 빵도 먹고 마음 닫았어요. 에라 모르겠다. 그 순간 마음 수련으로 얻었던 가르침. 한 생각 크게 돌리자. 그거 하나 믿고 길을 떠났습니다. 결국 이뤄냈죠. 딴 길에서 돌아오고 나니까 마음이 확 열렸습니다. 마을 공동체의 주민 모임에도 더 열심히 참가하게 됐죠. 그런데 한 2년간 같이 모임을 해보니까요. 제가 2대 선정됐습니다. 해보니까 그 사람들하고 저하고는 꿈이 다르다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은 2년간의 모임 속에서 농촌으로 아예 귀농을 한 가족도 생겼고 또 교사를 만들고 목수가 되신 분들 아니야 나는 도시에 살려고 마음 굳힌 사람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도심 공동체가 저한테 맞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를 위한 복합 문화 공간이 제일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이 무렵에 만났던 사람 중에 북한 이주민 지원센터 소장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여기 와서 일 좀 하지 않겠느냐 라고 제안했을 때 처음 제안했을 때 저는 거절했습니다. 근데 까면으로 갔다 오고 나니까 마음이 확 열렸잖아요. 그래서 좋아 가보지 뭐. 그래서 2010년 초 하나원이라는 곳에서 3개월간 교육을 받고 각 지역에 배정되는 탈북자들을 데려오는 날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봤습니다. 근데 그날 이상한 일이 있었죠. 그렇게 많은 탈북자를 제 인생에 처음으로 봤는데 그분들을 만났을 때 뭔가 제 가슴 속에 훅 일어나는 게 있었어요. 뜨거운 무엇이 치밀어 올랐는데 아직까지 설명은 안 됩니다. 하기로 했죠. 이거 해야 되겠구나. 이거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 참여를 하게 됐고 사단법인 전환세상이라는 공간에 인사로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우발적 아침이었죠. 그 사람을 만나는 것도 그 사람과 제가 거기 가서 거기서 뭔가 느끼고 하기로 한 것. 그것을 잡았던 것입니다. 중요한 건 우연히 일어난 우발적 마주침을 흘려보내는 게 아니고 확 잡는 것입니다. 훅 들어가니까 꿈이 자라는데 저는 복합 문화 공간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존에 있던 탈북자 지원 단체라는 공간을 좀 더 복합 문화적인 공간으로 더 확장시키는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되고 나니까요, 저희 집에 오는 카우치스타터들을 적극적으로 제가 관련되고 있는 곳에 데리고 가고 어떤 경우에는 자원봉사도 하는 기회를 갖습니다. 이 무렵에 땅을 보러 다녔는데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마침 아주 운 좋게도 중앙정부에서 지금은 그때는 행안부였는데 지금 이름이 좀 바뀌었나요? 거기서 탈북자 지원 시설 지원해주는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대구시와 공감, 중앙정부 상자가 MOU를 맺고 저와 제 남편이 건물 5층짜리 건물을 사서 1, 2층은 북카페와 재롱터로 사용하게 기부를 했습니다. 나머지 공간에는 3층에서 5층까지는 게스트하우스 그리고 공정여행에 안 꾸몄으니까 공정여행사 망할지 어떨지 모르지만 공정여행사를 차리시게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게스트하우스를 한다면 걱정 반, 질책 반 이렇게 해서 이게 말이 되냐. 관광도시도 아니고 도대체 대구에 볼 게 뭐가 있다고 사람들이 보느냐. 말이 안 맞습니다. 저도 처음에 그랬죠. 그런데 같이 팀워크로요. 팀으로 제일 많다고 이야기하고 걸어 다녀보니까 대구에 생각보다 매력적인 것들이 많다고 해서 이야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녹동서원이라고 하시나요? 잘 모르시죠? 대구에서 약간 외곽에 있는데 일본 사람들이 거기를 많이 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일본 조상들, 한국에 와 있는 조상이 일본 분씨라고 하잖아요. 여기 녹동서원에 모셔졌고 많이 온다는 사실이 알려져요. 또 근대 골목 여행 유명해졌잖아요. 그 근대 골목 여행 중에서도 진골목이 끝나는 지점에 저희 건물이 자리를 잡는다고 했더라고요. 마침 자리를 잡고 보니까 저희들은 그냥 지리적 접근성 너무 외지지 않고 과거와 현재가 같이 공존하는 것이 그 공간을 찾았을 뿐인데 마침 그곳이 대구에서 3, 40년 전에 가장 유명했던 모모모 산부인과 병원사였습니다. 신기하지 않나요? 의사부가 건물을 샀는데 그게 산부인과 병원이었고 또 마침 거기가 보니까요 저렇게
이게 마당 깊은 지대, 소설 마당 깊은 지대 지도입니다. 길라미가 뛰어놀던 그 공간이죠. 길라미 바로 옆집에 살았던 평양댁 둘째 아들 민희. 그 형이 나중에 병원을 개원하죠. 최정민 내과의원이라고. 아마 저희가 위치한 건물이 최정민 내과의원이 있을 수도 있겠다. 소설을 보면 그런 생각이 왜 드는지 알 수 있습니다. 뭔가 마구이지 꿈틀거리는 상상력이 눈앞에 보이는 모습으로 바뀌는 게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조두진 씨의 소설 국성물을 봤는데요. 아마 밤 되면 제 공간이 그렇게 변신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데는 여러 가지 필요합니다. 그분은 정치적 상상력이 제일 중요하고 경제적 상상력이 더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저희 팀은, 저와 저희 팀은 문화적 상상력이 세상을 바꾼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문화는 저희들이 여행자, 북한의 주민, 소수자, 정착 이 모든 사람들이 만나서 뭔가 풍성하게, 일상 속에서 풍성하게 먹을 수 있는 것이 가능한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3년 올해죠. 1월 25, 26일 후원의 밤 행사도 기존에 하는 방식에서 탈피해서 좀 더 문화적인 행사를 만들어보자 했습니다. 자, 카페 손우숙 씨 같은 문화기획자가 뜻을 내서 저희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다 하는 것을 같이 하도록 했습니다. 많은 예술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됐죠. 오늘 와 계신 분 중에는 도예가도 계신데요. 두 분이 도자기를 열심히 구워서 찻잔을 제공하시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모여서 문화적인 행사들을 만들게 됐습니다. 대구 국제 오페라 오케스트라와 반영구적인 재능기구에 영업이 보냈습니다. 지금 이제 1층에서는 북카페, 인문카페로 자리 잡고 2층은 외국인들과 한국자들이 만나서 공부하는 곳, 3층, 4층, 5층은 게스트하우스로 자리를 내리게 됐습니다. 제가 지나왔던 최근에 몇 년간의 삶은요, 어찌 보면 단편적인 것이지만 제가 이번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생각해보니까 아주 어린 시절부터 제가 만났던 어쩌다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제가 감흥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왜 반응이 아니고 감흥일까요? 감흥은 마음이 동하여서 움직인다는 것이에요. 우발적 마주침, 숱하게 지나 오늘 여러분과 저와의 만남도 우발적 마주침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고 살아 움직이려면 여러분의 열정이 필요합니다. 간절함이 있으면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어쩌다에 잘 감흥했기 때문에 의사에서 의사로 트랜스포메이션, 변형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 가지 재료가 있습니다. 그죠? 책도 있고, 사람도 있고, 지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바구니에 잘 담는 게 중요합니다. 무엇을 담을 것인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모아낼 것인가? 이것은 우리 각자의 능력에 달려있고, 이 각자라는 건 나 혼자가 아니라 관계성 속에 있는 거죠. 연결되어 있다는 것. 그것을 잘하면 가능합니다. 최근에 제가 가장 감명 깊게 제 가슴 속에 새기게 된 19절 하나 써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참다운 삶을 살 바라거든 주저하지 말고 나서라. 싫다면 그뿐이지만 아니면 무덤자리 맞자든지. 감사합니다. Beat it out on the belly side.